안녕하세요.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요.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성학자이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제약학을 전공했고요. 생명약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독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미국 국립보건원 방문연구원으로 지내셨고요. 이후 30여 년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신 정진호 교수님의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중에 겨울에 꼭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타민 D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비타민 D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각 박사님마다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 정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바깥 활동도 뜸하지만 먹는 음식도 아무려면 과일이랑 야채가 조금은 적게 먹게 되는, 우리가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많이 보충하게 되는데 겨울이라는 계절이 춥다는 핑계로 바깥 외출을 좀 삼가는 편이라 비타민 D를 쉽게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보충제를 먹게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년 이상이 되면 젊은 청년들보다는 비타민 D를 더 많이 섭취를 해 줘야지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타민 D에 대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비타민을 검색해 보면 비타민 D가 우선순위로 뜬다. 비타민 D 열풍을 일으킨 사람은 마이클 홀릭 박사로 비타민 D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자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결핍 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고 만성 질환과 겨울철 감기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3단계 방법으로 적절한 햇빛 노출, 비타민 D 복용, 음식물 섭취 등을 제시했다. 비타민 D의 새로운 기능이 밝혀지고 있지만 따로 비타민 D를 먹는 것이 만성 질환을 예방한다고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기준으로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인구는 50대가 24.1%, 40대가 18.5%, 60대가 13.8% 순이라고 발표했다. 50세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성인 남성과 여성의 하루 비타민 D 충분 섭취량은 10 마이크로그램이지만 65세 이상은 15 마이크로그램이다. 여기서 10 마이크로그램은 한 400 아유 정도 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1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는데 10 마이크로그램이 400 아유니까 65세 이상은 600 아유 정도 될 것 같아요. 연세 65세 이상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D 섭취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부족할 때는 비타민 D제를 좀 먹다가 어느 정도 보충이 됐다 싶으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복용하시면서 햇볕을 많이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겨울철에만 좀 보충하면 어떨까 싶어요. 각 학자들마다 다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우리 소비자들 몫이거든요. 이런저런 그 주장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를 겨울에만 따로 복용을 하고요.
따뜻한 봄날이 와서 바깥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는 비타민 D를 따로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인제 사다가 먹고 있거든요. 박사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취사 선택을 본인이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이신 정진호 교수님은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도 결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비타민제의 항산화 비타민 함유량을 보면 권장 섭취량 수준부터 그 수준의 10배가 들어있는 등 그 양이 천차만별이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자신이 먹는 비타민제에 든 비타민 용량이 권장 섭취량의 몇 배 수준인지, 그리고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비타민은 몸에 해롭지 않아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타민제를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1994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은 항산화 비타민을 다룬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실었다. 핀란드에서 흡연자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항산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5에서 8년간 매일 먹게 했는데 이들에게서 폐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1996년 같은 학술지에 실린 또 다른 연구로 성면에 노출된 사람들과 흡연자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항산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을 매일 먹게 했는데 이들의 사망률이 46%로 높아졌다. 결국 실험은 중도에 끝났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종합 비타민제를 먹을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2004년에 비타민 인체 시험에 관련한 논문 14편을 분석한 결과 소화관 암을 예방하기 위해 항산화 비타민 A, C, E와 베타카로틴 및 미네랄 복합 보조제를 먹는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암 발병률이 더 높아졌다. 2005년에 1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항산화 비타민 E는 사망률을 높인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미국 의학협회 저널은 혈관 질환 및 당뇨병 환자에게 장기간 비타민 E를 투여해도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했고 2011년에도 비타민 E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전립腺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다. 또한 2012년에는 항산화 비타민제가 만성 질환을 예방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가 이러한데 미국 정부는 왜 성인병 예방에 별 효과가 없으며 부작용 위험만 있는 종합 비타민제 과잉 섭취를 경고하거나 규제하지 않을까? 미국 FDA는 의약품의 경우 효능이 있고 큰 부작용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내준다. 또한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그러나 비타민제나 건강기능식품은 그 효능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시판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규제를 한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을 먹고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는 한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 결과만 가지고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곳곳에서
비타민제의 효능을 선전하는 많은 정보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기보다는 비타민제가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된 문제이며, 비싼 돈을 주고 얻은 이러한 믿음은 플라시보 효과처럼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부인할 수 없다. 본인의 영양 상태를 따져보았을 때 술, 담배로 인해 부족한 비타민이 있는 사람이나 비타민 결핍 위험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면 비타민제를 먹을 수 있지만, 비타민 결핍 위험 계층, 즉 임산부, 노인, 그리고 청소년에 속한 사람이라면 비타민제를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작용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읽으면서 영양 면역학적으로 많이 공부하신 박사님들은 식물 영양소를 먹어야지 비타민제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독성학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비타민제가 가지고 있는 독성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발췌를 하셔서 이 책에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비타민제가 그만큼 독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비타민제는 급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장복을 하시면 되려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비타민제는 따로 먹는 거는 특별히 비타민 D 빼고는 없거든요. 생명 구조가 살아있는 그 자체의 건강식품을 섭취를 하려고 하지, 제가 비타민제 따로 고 영양만 비타민 A, 비타민 E 요런 식으로만 딱딱 뽑아 가지고 만든 거는 저는 복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비타민 D나 비타민 C 같은 경우만 조금씩 먹거든요. 비타민 C도 저는 위장이 안 좋아서 정제로 된 비타민 C를 한번 먹어 봤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먹다가 도저히 두통이 심해서 복용을 하다가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가루로 된 비타민 C를 사다가 가끔씩 좀 체력이 떨어졌거나 피곤할 때 그때 한 번씩 먹고 있어요. 가루로 된 비타민 C도 저처럼 위가 많이 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위험 증세 때문에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진호 박사님의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에서 일부를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